여러분들이요, 이 정도 이제 수준의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보려면,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요, 국가고시 기출문제하고, 여러분 전번에, 특별법 강의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강의를 다시 듣기는 조금 무리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1차만 하신다 한다면, 그것을 반복적으로 듣는 것이 나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일차를 동시에 하면은, 거의 강의 들으면서 다 받아 적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받아 적고 그렇게 못했으면 다른 사람이 깔끔하게 받아 적어놓은 거 복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단 반복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 얘기했었죠. 전혀 아무것도 안 되어 있는 거 깔끔한 거 있잖아요. 그것을 옆에 놓고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러면 지문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고득점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뭐냐면 자주 봤던 지문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올해 이제 여러분 나중에 백선할 때 보면 알겠지만 2016년에 나왔던 국가고시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럼 보면 알겠지만 문제 지문이 새로운 것이 하늘에 뚝 떨어지고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표현 방식이 거의 80%, 85%는 똑같고, 표현이 모든 표현 방식이 똑같고요. 한 10에서 15% 정도만 표현 방식이 약간 앞하고 뒤를 약간 바꾸죠. 그래서 그 정도의 것이니까요. 우리가 여러분들 국가고시 기출문제를 봤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아마 거의 장담하건대 그것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일단 이론 강의하면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요. 그것을 일단 보고 무슨 말이겠죠? 하나를 보고 원본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강의 들을 때 똑바로 듣는 게 낫죠. 한번 듣고 나서 똑바로 코멘트를 쓰고 나서 그걸 이제 계속 풀어보면서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디에 줄 고려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쭉 이렇게 보면서 공부를 좀 이렇게, 공부는 속도가 많이 나가도 좋은 게 아니거든요. 내가 몇 번 얘기하죠. 열심히 하면 안 된다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있어. 책 진도 나간다고 막 열심히. 알겠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똑바로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전혀 아무것도 돼 있지 않는 책이 있잖아요. 또 한 권 있죠? 또 한 거를 복사해가지고, 그가 전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혼자 이제 해설하는 거죠. 내가 해설하듯이. 알았죠? 그러면 공부가 끝이에요. 알았죠?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암기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암기했느냐 아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그 반대로 하면 돼요. 전혀 안 되는 것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제가 봤을 때 그게 문제가 되나요? 그럼 기본적으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자꾸 시간 타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요, 시간 좀 아낀다고, 나름대로 아낀다고 해서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결국 시간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다시 돌아와야 돼. 그 시간이 더 아까워. 알겠죠? 그러니까 1일차를 다 하시는 분들은 강의를 듣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요, 올바로 해설하고 해가지고 문제를 자꾸 보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1차를 중점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차라리 강의 듣는 것이 더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이거든요. 그게 훨씬 더 빠른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이제 처음에 들을 때 잘 들어야 되겠죠. 강의를요. 그럼 만약에 내가 받아 적고 이런 거 잘 못한다. 그럼 은지 씨라든가 이런 누구 있으면 잘 받아 적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거 좀 이렇게 좀 달라게 해서 복사를 하면 되죠. 그래서 왜냐면 보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걸 열심히 이렇게 보고 쭉 보고 난 다음에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고 혼자 공부하는 거죠. 혼자. 알겠죠? 혼자 쫑글쫑글 할 수 있으면 끝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보면 이제 공무원 시험 가는 학생들 있잖아요. 공시생들 있잖아요. 걔들은 문제집을 한 두세 권을 그냥 암기해요. 걔들은. 문제 답을 암기한다고 막 답을. 알겠죠? 그런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문제는 거의 우리가 이제 있던 문제들이 이렇게 풀제도로 해가지고 있던 것이 다시 나오는 거지 어떻게 없는 문제를 다시 만들려면요 불안하고 뭐냐 답이 아니면 큰일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혀 다른 걸 내려면 판례를 내면 되거든요. 판례. 그리고 법무사 시험이라든가 이번에 나온 법원행정 시험 보면 전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판례인지 모르겠는데 판례가 해놨어. 왜요? 그래야 문제가 새롭게 보이고 그러잖아. 근데 그건 또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은 너무 쉬운 게 정답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너무 걱정만 하고 있거나 그러지 말고, 점수가 안 나오면 문제를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서로 이제 돌아가면서 해설해 보면 되죠. 돌아가면서. 한 3명 정도가 전혀 새로운 문제 있잖아요. 해설 전혀 안 되는 것,
자기가 보고 와가지고 한 두세 명 이렇게 돌아가면서 빨리빨리 1번 뭐 읽으면서 1번 뭐 때문에 틀리고 이렇게 쭉 세 명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좋죠. 4명이 너무 많은 것 같기도 해요. 두세 명 정도가요. 이거 돌아가면서 하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볼 때 아무래도 좀 더 진지하게 보죠. 무서운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데요. 너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요, 지금 아마 59일 남았죠? 좀 있으면요, 기죽위기 켜져 있는 데가 있고 기죽위기 전파가 안 가는 데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그럼 시험 끝나고 났는데, 대한민국 아무 문제가 없는데, 내 핸드폰만 기죽위기에 연락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이 안 되면 골치 아프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핸드폰이 꺼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핸드폰이 꺼져 있지 않으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힘들더라도 실질적으로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 60일이면요, 전혀 시간이 적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요.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하고 조금씩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좋고, 만약에 안 되면, 학원에 나와가지고 묻든지 뭐든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60일이면 아직도 많이 시간이 남았고요. 반절 정도, 이런 문제 정도 반절 정도 맞추면 실제로 여러분들 학교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 정도 맞추면 뭐 점수 올리는 것은 크게 그렇게 시간 걸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똑같은 문제 있죠? 똑같은 문제를 좀 반복적으로 잘 봐가지고 눈에 익혔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50번 한번 보세요. 옳은 것은요. 1번 조건이 법률이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이렇게 됐죠? 이미 성취 줄 것이고 이미 성취 기성조건 플러스죠? 그 다음에 그 조건이 정지조건 플러스죠? 그래서 플러스 무효 그러면 안 되죠?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그 다음에 2번은요. 미성년자에게 성년이 되면 성년 동그라미요. 성년, 이것은 확정이죠. 확정. 성년은 만 19세죠? 그러니까 확정이죠. 불확정 그러면 안 돼요. 불확정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진돗개가 죽으면 할머니가 사망하면 이 말이죠. 이것이 불확정이죠.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준다. 또요. 무슨 개 뭐죠?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요. 그래서 감정평가 생각하기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준다겠는데요. 주택거리 사시면요. 우리 집 개가 죽으면 개집을 준다고 그랬어요. 벌써 이 시험의 수준이 딱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개집을 줘? 알겠죠? 그래도 풍산개를 줘야지. 그렇잖아요. 알겠죠? 풍산개는 또 북한개예요? 그래서 근데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할머니가 사망하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사람이 죽어요. 알겠죠? 다른 데는요 개가 죽는데요. 알겠죠? 자, 3번은요. 뇌물 상납을 조건으로 입사시험을 합격시켜주겠다고 약정을 했죠? 뇌물 상납을 조건이죠? 그러면 뇌물 상납의 조건만 분리해서 무효로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다 이 말이죠. 4번은요. 종기죠? 종기후 법률행위와 달리 시기는요. 이러면요. 종기 동그라미하고 시기 동그라미요. 둘 다 기한이에요. 둘 다 기한은 절대적으로 뭐가 없다? 소급표가 없어. 소급표가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 자, 5번은요.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하죠. 그래서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다.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이행기한이 망으로 볼 수 있다. 도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불확정한 사실하고 이러면요. 이게 이제 딱 두 가지인데요. 이러면요. 우리가 이제 조건하고 기한을 비교하는 거죠. 조건하고 기한이요. 여러분 조건은 뭐냐면 정지 조건은 뭐예요? 합격하면 차 사줄 게죠. 그럼 만약에 합격하지 않는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뭐다?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되죠. 이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기한이 뭐예요? 기한? 여러분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한은 확실한 거죠. 기한은 확실한 거니까 일정한 사실이 뭐라든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중요한 것이고 기한은 언제나 확실한 것이니까 반드시 뭐란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또는요 이행기가 도래한다. 이행기 또는요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이행기가 도래한다.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조건하고 기한의 차이예요. 조건마다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돼요. 기한은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이행을 해야 돼요. 한번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진돗개가 죽으면 풍산개를 준다. 그런데 진돗개가 죽었어요. 죽어서 그럼 풍산개 줘야죠.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진돗개가 죽어야 되는데 진돗개가 집 나가가지고 안 들어와. 그건 좋은 데 사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거 불가능하죠? 화사하시나이니? 그래도 그냥 죽은 걸로 치고 풍산케로 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든 발생이 불가능하든 반드시 뭘 해야 된다? 이행을 해야 된다. 우리 이것을 말한다? 기한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이것을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할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는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 이행기한이 망로 볼 수 없다,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알겠죠? 있다. 자, 그 다음에 51번은요. 1번 보면 물권적 정권은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아주 중요하죠? 이걸, 이 말은 뭐라고 얘기한다?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현재 점유자에게 청구, 이렇게. 자, 근데 2번하고 3번은 여러분 뭐냐면, 2번, 3번, 4번 여러분 몇 번 얘기했죠? 우리가 여러분요, 제3자란 말이 나오죠. 제3자? 제3자란 말이 나오면 뭐를 기준으로 한다? 등기를 기준으로 하죠, 등기. 자, 그럼 봐봐. 2번이요, 두 번째 줄, 불법 점유자 줄고요. 그 다음에 4번이요, 4번의 가운데 불법 점유자 줄고요. 둘 다 불법 점유자 말이 돼 있죠? 그러면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하나가 이상한 게 하나 있다. 판례가 양도담보했어요. 양도담보에서 판례가 뭐라고 얘기했다? 누구? 양도담보 설정자. 원래 양도담보가 뭐예요? 봐봐. 여러분, 양도담보가 뭐예요? 이게 5억이죠? 5억이고, 우리한테요? 여기요? 2억이죠? 2억을 빌리고 여기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소유권 이전 등기요? 뭐를 하고 나서요? 2억. 소비대차. 돈을 빌리고 나서, 차용증 쓰고 돈을 빌리고 나서 을한테 등기를 해.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양도담보라고 하잖아요. 그럼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분명히요. 이걸 양도담보 권자잖아요. 그런데 판례는 뭐라고 하냐? 이 사람 양도담보 설정자죠? 이 설정자가 비록 우리가 제3자 불법 점유자가 있으면 등기를 기준으로 하니까 을이 소유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판례가 말했다. 양도담보에서는 이 설정자가 자기가 소유자라는 것을 증명을 해가지고 직접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조심하면 되죠. 2번 봐봐. 양도담보권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줄고 설정자는 불법 점유자에게 명의 때 배제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명의신탁이 뭐가 된다? 유효. 명의신탁이 유효. 그럼 어떻게 돼요?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뭐라고? 해지. 그래서 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수탁자 명의의 등기 말소를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효 동그라미하고 해지. 알겠죠? 그럼 여기서 써요.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 무효죠? 옆줄 긋고. 무효인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무효인 경우는 해지할 수 있어, 없어? 해지 X라고 써. 여러분,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 한번 봐봐. 여기 봐. 여기 보면 여기 2월 1일이죠? 2월 1일이고, 지금 여기가요, 5월 1일이죠? 5월 1일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여러분요, 해지는 뭐냐, 해지. 여기가 해지하죠? 해지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제라고 해봐, 해제. 차이가 뭐냐? 여러분, 해제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무효다? 언제부터? 처음부터 무효죠, 처음부터. 무효는 언제부터 무효이다? 처음부터 무효죠? 그래서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거예요, 무효는요. 해지는 장래 무효예요. 장래 무효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지금까지는 유효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지라고 하는 말을 쓰려면 해지는 장래를 향해서 무효가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유효가 돼야 돼요. 그런데 명상약정이 유효이다, 유효이면 말 수 있어? 해지할 수 있죠. 그런데 명상이 무효이다, 무효?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해지란 말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죠. 해지는 지금까지는 유효인데 지금부터 나가라. 이러면 임대차는 해지를 해. 이 사람이요, 1월 1일부터 계약을 했는데 지금 월세를 2번 안 냈어. 내가 이번 달 말까지만 살고 나가라게 해야 되겠어. 그럼 그 사람이요, 1월 1일로 거꾸로 달려가가지고 나가야 돼. 지금부터 나가야 돼. 지금부터 나가는 거지. 여러분, 월세 나가라고 하면 언제부터 나가? 지금부터 나가는 거지. 잠깐 기다리세요. 10월 1일, 1월 1일로 가려면 좀 힘드니까, 과거로 돌아가야 되니까. 돼, 안 돼? 안 되죠, 그건 해지는. 그럼 이러면 해지는 뭐예요? 해지하면 어느부터 나가죠? 그러면 집주인은요,
지금까지 받았던 월세 가져 못 가져? 갔죠? 그걸 보유한다고 그래. 못 받을 월세 2달 있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는 뭐냐? 해지는 지금까지 기이행, 지금까지는 유효니까 이미 죽어서 내가 보유를 해. 알죠? 미이행, 아직 주지 않는 거, 그것은 뭐란다? 청구를 해.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청산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청산의무 이렇게. 알겠죠? 근데 여러분 해제는 뭐 해제는? 해제는 지금까지 유효로 하다가 갑자기 과거로 돌아가지고 무효가 되죠. 그러니까 과거로 되면 무효하니까 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이행, 이미 받은 거, 이미 받은 것은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지.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여기서 받은 거 다 돌려줘야죠. 아직 이 미이행, 아직 안 줬어. 줄 필요가 있어, 없어? 그것은 이행할 필요가 없죠. 왜 이행할 필요가 없죠? 처음부터 무효인데 왜 줘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그것을 원상회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원상이라는 거고 청산이라는 말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해지를 하려면 현재는 유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명사의 약정이 무효이다. 무효. 그러면 해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 안 나와? 당연히 나올 수가 없죠. 해지라고 하는 말은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지 나올 수가 없다. 자요 여러분요 4번 보세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 줄 것이고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그럼 불법점이자 제3자네. 제3자는 뭘 본다? 등기를 보내. 그럼 양수인은 제3 뭐죠?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직접이다 대위다. 대위죠. 그래서 맨 끝에 직접. 두 번째 끝에 반환 청구 틀렸죠. 그래서요 양도인을 대위 이렇게. 양도인을 대위 이렇게. 5번은요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죠. 여러분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죠. 그럼 이 사람은요 대항력이 없죠. 임대인의 제3자에 대한 물권자 청구를 어떻게 행사한다? 대위 줄고 임대인의 줄 것이고 맨 끝에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 대항력 없는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써 있는 없는은 있는이라 써. 없는 대항력 없는 그래 됐죠. 거기다 있는 썼어요. 가로 여기 닫고 등기 점 찍고 전입신고. 등기나 전입신고를 했다 이 말이죠. 가로 닫고 옆으로 긋고 등기가 돼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임차권의 기한 방해 제거 점 찍고 예방 청구. 방해 제거와 예방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2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 갑이 을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다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갑이 을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한 자기 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럼 이건 누구라게? 병 동그라미, 갑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갑을 뭐라고 한다? 종전 소유자. 왜요? 병한테 매도하고 등기해줬다잖아요. 병을 뭐라고 한다? 제3취득자. 우리가 제3취득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제3취득자 이꼴 소유자죠. 그러면 갑이요? 갑이 누구죠? 갑은 종전 소유자죠.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죠. 그럼 물권이다 채권이다? 채권이죠. 갑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을에게 근저당권 설정에 등기에 말소를 청구하죠. 줄고 갑이 말소를 청구하는 경우 줄 것이고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옆줄 긋고 병이 말소 청구하면 뭐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물청? 그러면 채권적 청구 채청이야? 예. 내가 지금까지 처음 들어봐가지고 알겠죠? 예. 깜짝 놀랐어. 물청? 예? 그래요? 예. 한 가지요. 절대 빠지지 않아. 일단요, 무슨 얘기 있으면 딱 자기의 의사가 있으면 또 밝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예전에 저랬어 했다. 요즘은요? 요즘은 안 줄여? 요즘도 줄여? 알겠죠? 예. 누가 전번에 와가지고 법적 이상권은 뭐라고 했는데?
법지? 법지? 법지권, 관지권 그래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걸 관지권이라고 그래요? 아무튼 여러분요, 짧게 하니까 읽는 데는 빠르겠네요. 읽는데. 자, 그 다음에요. 아이쿠야. 그 다음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인도받은 자. 이게 중요하죠?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수 동그라미요. 이 사람 아직 현재 소유자도 아니다. 채권자이다, 물권자이다? 채권자, 오케이. 3번, 점유취득시효 완성. 점유취득시효. 아직 소유자도 아니다. 뭐를 해야 소유자가 돼? 그래서 채권자. 2번과 3번이요. 채권자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알겠죠? 그다음에 채권적 두 개가 더 있는데 뭐가 있어요? 환매하고 임차권하고 환매권하고 임차권하고. 그러면요 네 번호를 해야 돼 머리에다가요. 알겠죠? 자, 자 4번이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하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 왜 이건 물권적이죠? 소유권 이전하죠? 갑하고 하고 있으면요. 여기 2월 1일 계약을 체결하죠? 계약을 체결하고요. 여기가 3월 1일 을 앞으로 뭐가 있죠? 등기가 있죠? 그럼 을이 뭐가 된다? 소유자가 되죠. 소유자요. 갑하고 하고 4월 1일 계약을 뭐란다? 해제하죠? 그럼 여기 해제는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가 똑같아. 모든 해제가 똑같아. 해제를 하죠? 그러면 2월 1일부터 뭐가 된다? 소급해서 무효가 돼요. 소급해서 무효요. 그러면 2월 1일부터 무효가 되니까 등기가 3월 1일에 돼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도 당연히 계약이 무효가 된 다음에 등기니까 이 등기도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이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효니까 동시에 을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갑하고 을밖에 없는데 을이 소유자가 아니면 누가 소유자예요? 그럼 갑이 소유자죠. 그래서 소유권이 갑에게 복귀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것을 우리가 뭐란다? 187조다 이렇게 187조. 자, 그 다음에요. 여기 을 있죠? 을은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그럼 이것을 타주점유다. 타주점유가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요. 여기 무효니까 이 등기를 뭐란다? 말소해야 되겠죠? 이 말소는 뭐란다? 원상회복이다 이렇게. 방금 얘기했죠? 원상회복이다. 누가 말소를 한다? 갑이 말소하죠. 갑은 누구다? 소유자. 그래서 소유자가 말소하죠. 우리 이것을 뭐란다? 소유권의 기한. 소유권의 기한 뭐란다? 방해 제거다 이렇게. 방해 제거. 소유권의 기한 방해 제거다. 소유권이 채권이다, 물권이다? 물권이다. 우리 이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에 걸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 조그만 하나가 엄청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첫 번째요. 그럼 어떻게 한다? 소유권은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갑에게 복귀해. 등기 없이. 187조 등기 없이. 여기 2번. 187조. 그 다음에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수인의 점유는 무슨 점이다? 타주의 점유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뭐라고 하냐? 말소 청구로 원상회복이라고 해요. 이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은 소멸시효가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이것을요. 이 계약을 뭐라고 하냐면 계약을 원인행위라고 그래. 원인행위. 그러니까 원인행위가 뭐가 됐다? 무효가 됐죠?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계약을 무효 취소 해제를 하죠? 이것을 원인행위의 실효다. 원인행위의 실효 이렇게. 이 원인행위를 뭐라 한다? 매매 계약이죠? 계약이 뭐가 됐다? 실효. 소급해서 뭐가 됐다? 무효가 됐다. 그래서 원인행위의 실효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니까 해제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죠? 그것을 원인행위의 실효라고 그래.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하냐? 그러면 소유자죠? 소유자는 지금 누구죠? 갑이죠? 그런데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됐죠? 등기는 을 앞으로 됐죠? 그래서 우리는 이 등기를 뭐라고 하냐? 이 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원인행위가 실효가 된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나 취소나 해제가 된 경우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그 우리가 청구권이 물권적이냐 채권적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뭐라고 한다? 원인행위의 실효. 원인행위의 실효. 그러면다 그 다음에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가 된 경우. 이러한 경우에 원상회복은 뭐다?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그만 것에요, 여러 가지 논점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4번을 읽으면 갑이 을에게요, 부동산을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넣기를 했다가 매매계약이 뭐가 된다? 합의해제. 합의해제가 되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한다, 청구한다. 말소 청구 뭐라고 한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걸리지 않는다. 법률행위가 뭐예요? 재밌는 말이죠.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등기청구권. 이건 등기한다, 안 한다? 어? 왜 등기하죠, 이거? 이게 뭐죠, 이게? 법률행위가 뭐예요? 여러분, 봐봐. 법률행위가 뭐냐고? 법률행위 써. 단독계약 합동행위를 법률행위라고 그래요. 단독 계약 합동행위. 그러니까 매매계약, 교환계약, 계약 아니에요, 계약. 계약은 뭐를 해야지 소주가 돼? 등기하죠. 법률행위에 의한 거 등기해야 되죠. 법률의 규정 등기하지 않죠. 법률행위 186조 뭐를 해야 돼? 등기해야죠. 그러니까 채권적이다, 물권적이다? 채권적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케이. 정답은 몇 번? 4번. 자, 53번은요? 아, 이거 상이라고 해놨네요. 어쩐지 어떻게 보나. 자, 53번은요? 등기 추정력이죠? 등기 추정력은요?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 권리가 소멸된다, 안 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그래서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 알겠죠? 효력 발생 요건. 권리 소멸의 추정력이라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2번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 그러면 당사자 사이가 무슨 등기예요? 보존 등기예요? 이전 등기예요? 특별조치법이에요? 아, 이전 등기잖아요. 이전 등기 딱 눈치채야죠. 이전 등기는 두 가지만 빼고 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아니, 이전 등기는 이런 봐봐. 이런 봐봐. 여러분 그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그 몇 장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좀 봐. 알겠죠? 몇 개 안 되는데 거기서 12문제가 나오는데 14문제가 먹고 살만하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 봐봐. 하면 돼.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어제 이제 노량진 강의였는데요. 강의가 끝나고 나는데 한 40분이 남았는데 가라가기도 그렇고 참고 딱 애매한 거예요, 이게요. 9시 한 55분밖에 안 된 거예요. 강의가 다 끝났는데요. 이걸 어떡하나 해가지고 채권법을 했죠. 채권법을요. 뭐 40분 하면요. 채권 다 되죠. 그런 강의는 그쪽에서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요. 물론 정신 없었겠죠. 알겠죠? 그런데 강의는 다 하죠.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래서 여러분요, 여러분들 그 mp3 같은 거 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럼 뭐 민청하고 물권하고 채권하고 다 1시간 이내에 다 강의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알겠죠? 1시간 이내. 그래서 채권법 같은 것은 뭐 한 40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시간 이내에 가지고 그것만요 이렇게 들으면 되겠군요. 일단 별짓까지 다 해보고요. 뭐 그러면 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등기 청약이자 자 봐봐. 보존 등기는요. 보존 등기. 보존 등기는 건물의 신축자가 갑이다. 그런데 등기는 을이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갑이요 사장을 받았다.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을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런데 갑이 매도 사실을 부인한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세 가지. 두 번째 이전 등기죠. 생각을 해. 그냥 하지 말고 보존해서 이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계약서가 있고 다른 말로 등기 절차를 밟아야 돼? 안 밟아야 돼? 등기 절차 밟아야죠. 이전 등기니까. 그러니까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거나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다. 그것은 추정력이 없다. 그 외에는 모두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됐죠? 특별조치법은 뭐야? 특별조치법? 특별조치법은 보증서나 확인서가 뭐가 됐다? 위조됐다. 그것 빼고는 전부가 다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그러면 이전 등기는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거나 등기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그것 빼고는 온 동네가 추정력이 있는 거잖아요. 됐죠 지금? 자, 그럼 이제 봐. 그러면 우리가 이전 등기의 추정력은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당사자죠?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전 소유자뿐만 아니라 누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도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 말이라니까. 그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추정력이 오용될 수 있다. 3번 등기된 부동산의 점유의 추정력 줄고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이죠. 점유는 뭘 얘기해? 인도. 동산만.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뭘 한다? 추정한다. 점유의 권리 적법 추정력이란 말이죠. 알겠죠? 그것은 어디만 적용된다? 동산. 부동산은 절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줄 것이고,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이 있는데, 등기 추정력. 부동산은 등기 추정력. 점유는 동산. 그 다음에 4번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보존 동그라미 보존.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다.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다.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명의자가 신청한 것이 아니더라도 줄 긋고 그다음 뭐라 쓰냐?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추정력이 있다, 없다? 없어. 2개. 보존 등기는 신청한 것이 아니다. 사정받은 것이 아니다. 추정력 없어. 5번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면 사망 이유든지 뭐든지 뭐라고 돼 있어? 특별조치법이다. 절대로 추정력 깨져, 안 깨져? 안 깨져. 특별조치법 줄구시고 써. 거기다가 보증서 확인서가 위조. 보증서 확인서가 위조. 점 찍고 진정하지 않는다. 진정 X. 진정하지 않는다. 옆줄 긋고 추정 X. 이것 빼고 온 동네가 뭐가 있다? 추정력이 있다. 이렇게. 정답 몇 번이다? 1번. 그 다음에 54. 틀린 것은요. 1번. 유치물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인 채무자나 유치물의 소유자가 줄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 몇 번 얘기했어? 바로 옆에 유치권 소멸 청구. 오케이 할 수 있죠? 오케이. 여기서 2가지가 있어. 여기서 상당한 동그라미. 맨 끝에 상당한 동그라미. 상당이라고 해서 뭐의 상당이야? 유치물의 상당이 아니고 뭐다? 채권, 피담보 채권. 그래서 채권의 상당이다. 채권의 상당. 2번째, 유치권 소멸 청구죠? 청구 앞에 무슨 말이 있어? 소멸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뭐다? 형성권이다. OX. 유일하게 하나가 청구권이라고 그랬죠? 유일하게 하나가 청구권? 유일하게 하나가. 알겠죠? 청구권 앞에 소멸이란 말이 있는데 유일하게 형성권이 아닌가 청구권인가 딱 하나가 있다. 그걸 상당한 담보로 정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다. 왜 그런다? 왜 그런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다고 쓰면 되죠. 그래서 그런다고 그랬다. 알겠죠? 뭐 때문이다?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소멸해. 유치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요 형성권은 뭐예요? 일방적 의사표시죠?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안 받아? 받지 않죠? 알겠죠?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보시냐면 2번 토지가 포락. 그럼 어떻게 하냐? 그 효용을 상실하게 됐죠? 그럼 포락이란 말을 써. 그 토지 소유권 소멸이에요. 토지 소유권이 소멸한 것을 포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요 토지 소유권이 소멸했다는 뭐죠? 포락, 소유권이 소멸했다는 것은 소유권이 없어. 건물이 멸실됐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효용을 상실하죠. 그 후 포락된 토지가 줄고 성토. 그러면 써. 거기 국유가 돼요. 국유. 그래서 다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어. 3번요. 승역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 거기까지 가로묶어. 승역지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지역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의사표시 이걸 뭐라고 얘기해? 써요. 그걸 지역권의 위기라고 해요. 위기. 지역권의 위기. 이러면 지역권의 위기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지역권을 만다? 소멸. 소멸 동그라미 뭐 때문에 소멸한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혼동. 4번은요. 근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뭘 한다? 소멸. 그래서 근저당권은 혼동에 의해서 절대적으로 소멸하죠. 그 소유권 취득이 뭐가 되더라도 무효이더라도 소멸하였던 근저당권은 다시 부활한다? 부활하지 않는다? 부활한다. 무효 동그라미 무효 했어요?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죠. 처음부터 당연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없다. 이 말은 처음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혼동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한다. 할렐루야 부활한다. 이 말이죠. 부활한다. 그렇죠? 자, 5번은요.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됐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럼 이건 봐봐. 이게 뭐예요? 임차인이 1번, 저당권이 2번이죠? 그런데 임차인이 소유권 취득하죠? 임차인 1번이 취득하죠? 저당권 때문에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아, 이러면 혼동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저당권자가 취득하면 소멸. 저당권자가 취득하면 소멸하죠. 저당권은 몇 번이에요? 2번이잖아, 2번. 그래서 저당권자가 취득하면 소멸을 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점유의 태양을 보세요. 55번. 1번 처분 권한 없는 자. 딱 거기 주고. 그럼 처분 권한 없는 자고 무권리자고 이러면 그 구별을 잘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무권리자는 뭐예요? 무권리자. 소유자가 아니다는 거죠. 권리자가 아니다. 우리가 남의 물건을 처분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남의 물건인데 자기 것이 그냥 팔아먹었다 이 말. 그건 무권리자죠. 처분 권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면 처분 권한 없는 자로부터 그 사실 알면서 맨 끝에 타주 동그라미 알면서 동그라미 했어요? 모르고 점유. 모르고 점유해봐. 알면서에다가 모르고 점유. 그러면 옆줄로 웃고 자주. 모르고 점유하면 자주. 명의 수탁자 줄 것이고 3번의 맨 끝에 가운데 분묘 기지 줄 것이고 둘 다 무슨 점이다? 타주다. 타주. 그러면 거기다 써. 분묘 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써. 분묘 기지권의 시효취득 이렇게. 이러면 제가 못하는데 쓰고 나서 한번 쓰고 나서 제가 못하게 집에 갔다가 놔두지 말고 집에 가면 자료가 엄청 많은 사람 있죠? 놓지 말고 보고 암기하고 버려. 차라리 집에 쌓아놓지 말고 이걸 보고 여러분요 코멘트 해준 거 있잖아요. 여러 개 있으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몇 번 보고 암기하고 이렇게 하고 버리든지 해야지. 집에다 계속 쌓아놓은 사람이 있어요. 알겠죠? 나중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나중에 실무하다가 계약서 사무실에 계속 쌓아놓죠? 나중에 단속반이 들이닥쳐서 큰일 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빨리빨리 버려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내가 아직 다운 계약서 쓴 거나 이런 계약서가 있다? 그러면 그런 계약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오케이. 차에다가 또 트렁크에다 놔둬야 되겠죠. 알겠죠? 그런데 그걸 그냥 애주중지 그냥 막 쌓아놓은 사람이 있어. 알겠죠? 아주 골치 아파. 그러니까 빨리빨리 보고 차 트렁크에다 집어넣어. 알겠죠? 우리 반장님은 합격만 하면 돼. 이미 실전에 대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어. 알겠죠? 실전에 대한 준비가 끝났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죠? 분묘, 기지, 번했어요? 거기다 써. 뭐라 했으면 타주 X. 타주란 말 있으면 안 돼. 타주 X. 죄송해요. 자주 X, 자주. 자주란 말로 있으면 안 돼. 알겠죠? 그 다음 플러스. 자주 X 했어요? 플러스 평원. 그 다음에 공연. 플러스 20년. 등기 X. 플러스 봉분. 등기 X 봉분 했어요? 봉분 동그라미하고 관습법상 공시방법이에요. 관습법상 공시방법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하면 안 돼. 봐봐. 여러분요 우리가 공시방법은 뭐가 있어요? 민법 공시방법 뭐가 있어? 등기하고 인도 그러면 안 돼. 그건 등기하고 인도는 건 부동산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시방법은 민법은 우리 물권법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가족법에도 공시방법 다 있잖아요. 혼인신고, 출생신고 다 공시방법이지 뭐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뭐냐? 관습법상 공시방법이 있다고. 농작물 같은 경우 명의방법 하죠. 알겠죠? 또 우리 지금 방금 뭐가 있어요 지금? 지금 봉분 있잖아. 봉분. 이런 것들도 다 등기하고 똑같은 공시방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시방법은 부동산과 등기와 인도만 있다 또는 점유만 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됐죠? 그 다음 4번요. 타주 점유자인 피상속인을 상속한 자가 줄고요. 새로운 권원. 그 다음에 소유의 의사로 점유.
그러면 타주가 뭐로 바뀐다? 자주점유로 전환이 된다. 또 써. 전환 동그라미 하고 전환하고 뭐라 쓰냐?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자기한테요. 자기한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 의사를 표시. 자기한테 자주점 타주 점유시킨 자 있죠?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 의사를 표시하면 또 타주가 자주로 바뀌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 집 산다 이 말이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알겠죠? 그것을 얘기. 자, 5번은요. 부동산에 대한 선친의 타주 점유를 상속은요. 비록 내심으로 내심 동그라미요. 자신의 소유라고 생각했죠? 여전히 무슨 점이다? 타주 점유. 왜 여전히 타주 점이죠? 내심으로 자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심으로. 응? 오케이. 다 나왔어. 알겠죠? 아무튼요, 뭐라고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일단 상속은 아까 4번처럼 점유와 분리가 안 되죠? 점유와 분리가 안 되니까 선친이 타주면 나도 타주죠. 그래서 상속은 점유를 분리할 수 없다. 첫 번째가 중요하고, 상속은 점유가 분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내가 좀 얘기하는 내심이라는 것을 내가 물어봤죠. 내심이라고 했는데 왜 안 되냐? 우리가 자주점이냐 타주점이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한다? 소유의 의사가 있냐 없냐. 오케이. 어떻게 판단한다? 언제를 기준으로? 점유 시초, 점유 개시를 기준으로. 어떻게 판단한다? 맞아. 외형적, 객관적으로. 외형적, 객관적으로. 알겠죠?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내심 그럼 뭐예요? 내심은 뭐예요? 주관적 아니에요, 주관적. 내심이란 말은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내심으로 아무리 소유라고 생각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요. 자, 56권은요. 일반 점유자 회복자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은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 그렇게 돼 있나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지 않은 권한이 있다고. 포함하지 않은 권한이다. 그럼 그 사람은 선의 점유자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과실수취권을 포함 거기까지만 줄고.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면 누구누구를 얘기해? 누구누구를 얘기해? 써 거기다가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소유자가 아니면서 소유자라고 오신했다. 지상권자가 아니면서 지상권자라고 오신했다 이 말이죠.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 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것을 과실수권을 포함한다 이렇게 하고, 권한이 있다고 믿은 점유자죠. 그래서 201조 선의 점유자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점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악의의 점유자는 필요비 상환청권이 있다 없다? 여러분요, 비용상환청권은 선의 점유자, 악의 점유자를 불문하고 청구를 해. 악의 동그라미하고 악의. 그런데 뭐는 못한다? 유치권은 못해. 선이고 악이고 다 청구해. 그런데 뭐는 못해? 유치권은 못해. 유치권은 못한다고. 알겠죠? 자, 다음에 3번. 악의 점유자는 수치한 과실을 반환해야 돼. 소비약부나 과실 주고라, 과실. 이번에 이게요. 또 국가고시에 몇 번이나 나왔어? 과실. 두 군데서 나왔어. 과실로 두 번째 줄 수치하지 못한다. 맨 끝에 대가를 보상. 과실로 두 번째 줄 가운데 수치하지 못해. 맨 끝에 대가를 보상해. 과실로 됐나요? 오케이. 그럼 봐봐. 그다 써. 뭐라고 나오냐면 과실로 그랬죠? 그러면 잘못 없이, 우리 시험에는 잘못 없이 줄거 봐. 써봐. 과실로에다가 잘못 없이 옆줄 긋고 대가 보상 X. 잘못 없이 수치를 안 했어. 대가를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잘못 없이. 자, 그럼 봐. 과실로 그랬는데 뭐라 나올 수 있냐? 다른 시험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이렇게. 똑같은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과실로 책임 있는 사유로.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 3번의 이런 맨 앞에 악이라고 돼 있죠? 악에다 동그라미에 폭력, 은비 점유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로 봐. 법조문에 나와 있어. 그럼 법조문에. 폭력이나 은비에 의한 점유자도 악의로 봐. 알죠? 거기다 또 뭐라 쓰냐? 또 악의는 또 뭐가 악의냐면 폐소시
폐소, 소재기한 폐소하죠? 언제부터? 소재기시부터 악이. 지금 됐죠? 선이 가진 사람이 악인데 또 악인은 누가 악이냐? 폭력이나 은비. 그 다음 또 뭐다? 소재기시부터.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선의 점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건물을 검요 사용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을 입혔다. 줄과 선의 점자는 맨 끝에 점유 사용하고 이퀄 과실수치죠. 사용이익이니까 이퀄 사용이익이죠. 점유 사용은 사용이익이니까 과실수치죠. 이로 말미암아 그에게 손을 입혔다. 그에게 손을 입혔다. 그가 누구냐? 그가 누구예요? 옆집 총각. 누구다? 소유자. 소유자에게 손해를 입혔더라도 맨 끝에 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이득. 그래서 우리가 점유자가 과실수치하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내가요 남의 땅을 점유해서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소유자한테는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반환 의무가 없다. 5번. 점유물이 점유자의 무슨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책임 있는 사유 줄 것이고 일부러 고의로 이렇게 일부러 고의로 이 말이죠. 책임 있는 사유로 줄과 멸실훼손. 멸실훼손. 그럼 무조건 무슨 말이 고의로 일부러란 말이 나와도 무조건 무슨 말이 튀어나와야 돼? 선자현존. 여기서 전부 그러면 안 돼.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이 있어서 전부 그러면 큰일 난다고. 선자현존이다. 선이이고 선이 할 때 선, 자주일 때 자, 그다음에 가운데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 하현존, 선자현존 이렇게. 그래서 선이이고 자주이죠. 현존한 한도에서 배상 현존 이렇게. 알겠죠? 그럼 이만하면 안 된다고. 책임 있는 사유란 말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슨 말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다고? 전부란 말을 쓰면 안 된다고. 전부란 말을 쓰려면 선이가 아니고 악이든지 자주가 아니고 타주가 돼야 돼. 알겠죠 지금? 오케이. 자, 57번은요. 1번. 상린관계는 법률상 당연히 생기는 거 줄고요. 법률상 당연히 써 거기다가 그래서 등기 없이. 그 다음에 상린권 동남하고 상린권은 독립하여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왜 독립하여 상린관계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다? 왜 상린권 독립해서 시효로 소멸하지 않아? 왜 그래요? 그럼요, 강의노트에는 어디가 있냐면 지역권에 있어. 지역권 맨 오른쪽 아마 오른쪽 위에 있을 거예요. 지역권 오른쪽 위에 두 줄 나와 있나요? 지역권 부분 보면 맨 오른쪽 위에 안 나와 있어요?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두 개 비교한 거 없어요? 없어? 아마 있겠죠. 자, 봐. 여기 봐. 여기 보라고. 여기요, 우리가요, 여기 상린관계 있죠? 상린관계하고 지역권하고 가끔 비교해서 시험이 나와. 알겠죠? 그런데 그럼 상린관계는 뭐예요? 상린관계는 뭐냐면 인접해야 돼, 인접. 인접하는, 뭐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뭐다? 소유자 간의 관계를 다루는 것으로서 이것을 말한다? 상린권이라고 얘기해요. 상린권. 그런데 이 상린권은 뭐예요? 상린권은 소유권의 내용이에요. 소유권의 뭐다? 내용이다. 이렇게요. 소유권의 내용, 이렇게. 그걸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인접이죠. 인접이니까 뭐 하면 안 돼요? 격지.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럼 강의노트에 다 있는데 왜 쓰죠? 자, 부동산이죠? 부동산이니까 뭐예요? 토지하고 뭐다? 토지하고 건물이죠. 소유자죠? 여기는 소유자라고 되어 있지만 지상권자하고 그다음에 전세권자하고 그다음에 누구요? 임차, 인도,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죠? 특히 시험에 뭐라고 나왔죠? 사법시험에 뭐라고 나왔냐면 전세권자는 직접 상린관계를 주장할 수 있다. 알겠죠? 전세권자한테도 상린관계가 있거든요. 소유자를 대위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소유권이죠. 여러분 소유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걸리지 않는다? 소멸시효 걸려, 안 걸려?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상린권도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요. 내용이죠. 내용이 뭐다? 독립한 물건이다,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다, 아니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다. 그래서 뭐다? 독립한 물건이 아니니까 별도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죠? 이것은 여러분 상림권이란 게 그대로 안 써 있어요? 써져 있죠? 자, 그럼 봐봐. 지역권은 뭐냐?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 없어. 인접해도 되고 대부분의 지역권은 격지야. 떨어져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여기는 토지하고 건물이죠. 토지하고 그래서 건물은 안 돼. 지역권이니까 뭐만 된다? 토지만 된다. 토지만. 땅지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소유권자 이거 전부가 다 적용이 된다. 여기는요. 소멸시효 걸리지 않죠? 상림관계를 몇 년, 지역권을 몇 년을 소멸시효? 20년을 소멸시효. 독립한 물건이 아니죠? 근데 뭐죠? 지역권은요. 독립한 물건이다. 독립한 물건. 그래서 별도로 뭘 한다? 등기를 한다. 등기. 그러니까 이것을 뭘 한다? 법률 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법률 행위.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항상 내가 비교하는 거 왜 그러냐? 내가 항상 비교할 때요. 이것 쓰고 이것 쓰고 하는 것은 절대 없어. 항상 모든 것을 하나를 다 써. 하나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걸 보고 비교를 해야 돼. 그래야지 이해가 되는 거지. 뭐 박스 같은 데 있으면 인접이네, 아니네, 부동산이네, 아니, 그러면요, 2번 하고 나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럼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거랑 똑같아. 하나를 명확하게 알아. 하나를 명확하게 알고 이것과 차이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비교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내 문제도 갔어.